yeah. 낯선 강의 실을 잃은 나 다른 시선에 나를 가두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지. 멈춰버린 시간 초조했던 밤 내 삶이 여행이라 하기엔 너무 보잘것없어서 길 위에서 헤매던 나였는데 기준을 깨고 나만의 길을 찾아 세상의 소리 아닌 내 안의 목소리 미분의 순간 멈춰서 발견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나만의 속도 나만의 길을 걸어 yeah, 모두가 속도를 향해 달려갈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지. 하지만 깨달았어 앞만 보고 가는 삶은 주변도 나 자신도 놓친다는 것을.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났지. 지쳐버린 나에게 괜찮아 말해줬어. 기준을 깨고 나만의 길을 찾아 세상의 소리 아닌 내 안의 목소리 미분의 순간 멈춰서 발견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나만의 속도 나만의 길을 걸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걱정은 no no 내질러봐라 죽을 정도는 아니다. 새로운 경험을 포기했던 지난 날 이젠 한 발짝 더 나를 사랑하며 실패도 꾸지람도 내 삶의 일부. 나는 아직 길 위에 있어. 길을 잃는 것도 이 여행의 일부니까. 삶을 창조하는 여행 가슴 뛰는 대로 다시 시작해. My journey, my route. 기준을 깨고 나만의 길을 찾아 세상의 소리 아닌 내 안의 목소리 미분의 순간 멈춰서 발견해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나만의 속도 나만의 길을 걸어. 여행학개론 수업을 마치며 국립공주대학교 전지영입니다. 대학생활 첫 수업으로 시작한 상상도 못한 이용근 교수님의 여행학개론 수업 잘 들었습니다. 낯선 강의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이야기를 시작하던 개강날이 어쩌면 이 여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괴팍한 선생님은 그저 성격이 까칠하거나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근 교수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수업날 우리는 교재를 챙겨갔지만 교수님은 단 한 번도 교재를 펴지 않았습니다. 칠판에는 오직 여행의 의미를 정의하라는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처럼 정의를 달달 외우고 공식에 맞춰 답을 하려던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은 교과서 속 여행 말고 너희가 겪은 여행을 말해봐라고 하셨죠. 우리는 우물쭈물했지만 교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우리를 보며 너희는 지금 여행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을 가려는 기계들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근 교수님의 괴팍함은 수업 내내 이어졌습니다. 과제로 스마트폰 없이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을 내주셨는데 모두가 구글 지도를 보며 최적의 경로를 짜고 있을 때 교수님은 지도를 덮어라. 길을 잃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음 수업은 자연 속을 여행하면서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라며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지만 며칠 뒤 교수님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이용근 교수님의 괴팍함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었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고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교과서의 정답 대신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찾게 하셨고 정해진 길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우리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행의 정의를 가르치기보다 진정한 여행가가 되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괴팍함은 오히려 우리를 고등학교 시절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여행 같은 삶이라 하기엔 너무 짧고 보잘것없는 일로 가득해 인생을 여행이라 칭하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친 지금 인생이 여행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학개론 수업을 듣기 전 저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동료가 아니라 저의 등급을 한 칸씩 밀어내는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친구들의 성적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쟤는 이번에 수학을 잘 봤다는데 쟤는 벌써 수시 준비를 시작했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서로의 공부량을 체크하고 학원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교환이 줄을 잃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진짜 저를 잃어갔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입시와 무관한 일이라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수험 생활 3년 내내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걸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대로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텐데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입시가 끝난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입시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제 감정, 욕망, 꿈은 모두 억눌러졌고 오직 좋은 대학에 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깊은 초조함과 우울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어떤 상황에서 슬픈지 잘 몰라 방황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제 삶을 저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방향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했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여행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일상 여행을 하면서 나를 찾고 나의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기준과 개성이었습니다. 첫 대면 수업 시간 기준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준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타인과 다르다는 것은 절대적이면서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고는 합니다. 개성은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처럼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그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개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개성을 찾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성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개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진정한 나를 찾고 이야기하려면 그 허용의 범위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색을 가진 학우들과 1인 10색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라는 교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인생을 바꾸는 순간, 즉 미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속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은 끝이 없는 레일 위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은 주변을 어쩌면 나 자신까지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분 속에서 삶을 발견하다. 라는 말의 미분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 또 다른 순간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수업을 통해 미분의 가치, 순간의 가치를 삶에 적용하여 보니 주변을 둘러보는 삶, 여유가 있는 여행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미분의 순간 속도는 남들과 함께하는 평균 속도와 달리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나만의 사물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깨달으니 자연스럽게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제목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분의 순간이 나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분을 통해 나만의 순간 속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순히 암기만 했던 수학이 대학에 와서 다시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여행학개론 수업을 통해 다시 잊혀져 가던 수학이 다시 여행으로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지칠 때가 쉬어가는 순간, 즉 고독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저는 흔히 번아웃이라 말하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그마한 일이 더 생기는 순간 쉽게 무력감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에 우울과 자기 혐오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이리저리 치여 지치기도 하고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타인에 의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놓으면 되는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서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지치는 것, 열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나에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했지만 나 스스로를 챙겨주지 못한 외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칠 때가 쉬어갈 때 고독을 알게 됨을 통해 온전히 나를 만나는 시간이자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 때문에 쉽게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단순히 도전을 미룬다고 생각할 뿐 경험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도전을 미루는 것 자체가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추억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질러봐라. 죽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일이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과거의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일 것이고 그것에 맞서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경험이 훗날 추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나온 시간이 새삼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또한 과거의 경험 중 하나라 생각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감으로써 미래의 추억을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알바를 시작으로 경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매일 시행착오를 거치고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배운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조금씩 부족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행학개론 수업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두려움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행학개론 수업을 통해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행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여행의 길에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아가는 경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